네, 오늘 금요일의 남자 부산 YMCA 오은분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음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계절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아니고 계절이 됐네요. 노래도 잘 어울리시고 계절도 그렇고 좋다는 얘기죠. 자, 오늘 첫 소식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항만공사가 북한 1단계 상업지 분양을 하면서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최인호 의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논란이 많았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국정감사에서 뭐 이게 예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팩트로 이제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일단 북한 재개발지 관련해서 이제 공공성 개발에 대한 최대 5점을 남긴 게 이 D3 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인데 매수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일단 이 부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밝혔던 업체가 총 7개였는데 예. 여기 이제 보통 레지던스라고 하죠. 생활형 숙박 시설을 이제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그 숙박 시설 비율과 토지 구매 가격을 제일 높게 이제 제시했던 업체를 이제 매수자로 선정하고 2018년 12월에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일본적으로 당연히 땅값 많이 주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매수자를 선정할 당시의 기준을 보니까 사업계획 비중을 80%로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같이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BPA가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최종 업체 선정된 업체와 달리 이제 6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숙박 시설의 비율을 보니까 뭐 낮게는 38%에서 네. 높게 해봐야 76%. 그러니까 층수가 높게 올라갈 수 없는 네네. 그런 기준을 미리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숙박시설 비율을 91%에 토지 가격도 833억 원 제일 많이 쓴 이 업체를 이제 최종 선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약간 포기했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네. 실제 뭐 어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땅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좋은데 쓰면 되지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 재개발지에는 네. 이 고층이 들어서거라면 네. 사실은 조만간에 결정적인 네,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만공사가 항상 대외적으로 공공성 있는 개발할게요라고 하는 얘기를 안 네.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토지 매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던 결과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니 뭐 땅 비싸게 팔아갖고 좋은데 쓰면 된다 하지만 사실 좋은데 쓰는 걸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사실 부산시의 이 허가 과정이 그러니까. 사실 더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네. 이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허가 결정을 딱 이제 오시장 사태 날 네. 뭐 시간 딱 뭐 퇴근하기 직전 네, 이렇게 5시 딸니까 50분.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만한 네네. 내용이잖아요. 네. 5시 50분에 결제가 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밝혀지긴 했는데 일단 뭐 국장 정결로 건축허가 승인이 난 건 뭐 맞고 업체는 이제 잔금 납부 기일이 원래는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2월 달까지 내면 돼요. 네. 네. 한참 남았죠. 근데 허가 6일 만인 4월 29일에 잔금 500억 원을 그대로 다 냅니다. 그러니까 최인호 의원이 허가 과정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질문을 하니까 그 남기찬 사장이 네.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아니 뭐 1년 8개월이나 남았는데 네. 거기다가 갑자기 500억 원을 턱하고 잔금을 납부했으니까 네. 이례적인 게 아니라 네, 네. 정말 뭔가 의심을 네. 할 만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갑자기 시장이 사태를 그렇지. 발표하고 네. 내용도 좀 그렇고 이러니까 굉장히 막 어수선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탁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6일 만에 잔금을 다 납입했다. 그러면 업체 입장 그렇겠죠. 이거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네. 그랬는데 시민단체 반대하죠. 주민들 반대하죠. 얼른 내고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네. 되겠다. 이렇게밖에 이제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최대 관심을 받았던 개발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혹을 남기는 개발지로 남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뭐 다시 이야기를 해봐도 의혹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데 부산시가 이례적인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재개발 사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속 걱정 같이 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북한 재개발 사업이 예를 들면 항만 시설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들을 막 이렇게 뭐 말하자면 세팅하는 이런 네네.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그렇죠. 하고 원도심을 새롭게 복원하고 또 미래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인데 뭐
이전에 어떤 유사했던 그 항만 쪽 아니면 뭐 매립지 개발과는 분명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1단계, 2단계 인근에는 또 55 보급창 또 그 외에 뭐 신선대 부두 또 이제 동천과 끼어 있는 원도심까지 이게 다 연계되어 있고 거기다 철도 부지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부지별로 매매나 혹은 건축 과정에서 이 엇박자를 내면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내면 일단 엇박자 한 번 나는 순간에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여기도 했는데 도미노처럼. 예, 뭐 이렇게 될 수밖에 네.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항만공사는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 내용보다는 말은 내용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부지 가격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부산시 역시도 행정 절차상으로 문제 없었다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행정 절차상 문제 없었고 원래 예정돼 있던 거다. 아무리 예정돼 있어도 그런 특수한 상황에 그런 그럼 공무원들 생각이 없는 네, 거죠. 네.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또 핑계는 우리가 주도권이 있냐. 우리는 결정할 수 없고 매각은 항만공사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행정 절차상 허가만 내주면 된다. 네. 이런 무책임한 얘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부산시가 2단계 개발을 주도하겠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감사가 끝났으니까 아이고 뭐 이제 의혹은 뭐 그 정도로 끝났고 이게 아니라 여전히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투명한 과정을 지금이라도 어쨌든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후 개발 과정에서도 물론 뭐 협의체 만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네. 협의체만 다 좋은데 시민들은 협의체를 만드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모든 시민들의 것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도 그냥 잔디판만 확 깔아놔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가 여기에 대한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미래 공간으로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근데 자꾸 머리 다 굳은 분들이 자꾸 하지 말고 뭐 그런 것도 한번 특정 공간이라도 좀 놔두면 네.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우죽수 막 생기고 나면 또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골치 아프다. 공간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런 게 뭐 문제가 없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참 답답합니다. 두 번째 소식 부산시의회 시정질의 관련인데 요거 저희 시간에도 얘기를 네, 좀 했었습니다. 네. 인공 서핑장 요거 뭐 이렇게 공무원이 책임 있게 행정 안 해가지고 다른 데 뺏겼다. 요 보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부산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 이게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네. 하다가 또 아침에서 한번 다루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의회 이제 시정질의에서 이게 계속 공방이 네, 되고 네. 있어서 네.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거든요. 웨이브파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부산시가 이걸 2018년도에 논의를 하다가 그냥 뺏긴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대원 플러스 건설이라고 부산 지역 업체이기도 하고 어쨌든 동부산 관광단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검토가 되다가 이리저리 잘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경기도와 시흥시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개장을 지난 7일에 개장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그 보니까요. 통상 한 5년 정도 내외 걸린다고 하는데 7개월 만에 끝냈대요. 경기도하고 시흥시가. 그러니까 이게 행정하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허가를 내는 과정이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죠. 규모는 뭐 20년간 8조 8천억 원, 또 고용 유발효과가 뭐 5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일자리 없는 데는 너무 뼈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변성한 대행이 답변을 할 때 부산시가 노력 안 했던 게 아니다. 뭐 우리도 나름 노력을 했다. 저 그 말 믿고 싶습니다. 근데 작은 차이가 결국 경쟁력을 갈라요. 그러니까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담당한 분들이 혹은 그 부서가 어떤 마인드로 여기에 접근하느냐. 그게 결과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뼈저리게 좀 부산시가 좀 느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문화나 관광 관련돼 있는 시설이 많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자꾸 이렇게 무슨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눈치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대응하는 자세를 이번 기회 때문에 한번 그냥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거를 약간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잘 되면 이게 성과가 될 수는 있는데 실패했을 때 이제 받아야 되는 책임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계가 모호한 점도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만한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특혜와 유치 성과의 딜레마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잘 되면 유치 성과인데 잘못되면 특혜 줬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치명타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민선 7기 들어서 가지고도 그 규제 혁신과 관련돼 있는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 2018년도에는요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행안부에서 하는데 네. 부산시가 최우수 장려까지 휩쓸었어요. 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소소한 생활 규제라든지 작은 단위에서의 성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을. 저도 뭐 평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와 이런 아이디어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소소한 것들은 되게 많은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행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진짜 필요하잖아요. 예, 규제 네. 혁신의 노력이 소소한 데서만 발휘될 게 아니라 좀 큰 데서도 아주 파격적인 게 어떨 때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규제 혁신의 관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지역 유망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가 안 하는 게 아니다. 시에도 조직이 다 있고 우리도 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혁신의 출발은 저는 담을 없애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부서 간에 이 벽을 없애야만 이게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 아니고 이쪽 부서와 연계해서 과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부산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방법들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지인데요. 부산시는 답답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도 느끼는 거지만 네. 기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혁신적이야. 저 도시에 가면 우리가 뭔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주는 게 중요한데 부산은 굉장히 올드하다는 느낌을 주는 도시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깨기 위한 노력들도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해가지고 잘못됐다 욕 먹느니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도 네. 그렇게 뭐 기여를 했을 수도 그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들으시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마지막 소식은 이제 주민자치 관련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활동 강화 위해서 주민세를 각 동 단위로 한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시는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주민자치 핵심이 주민자치의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반송 이동이나 금곡동을 비롯해서 네. 많은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회에 저도 뭐 강의를 가봅니다만 가서 얘기를 해보면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근데 다 좋은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다. 이 얘기를 네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돈을 내서 일하고 있는데 돈이 어딨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세종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전라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예. 전부 다 이게 주민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환원을 시켜줘요. 주민 자치회로 환원시켜서 자치회가 정말 자발적인 활동들을 동네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는 조례에 현재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최근에 울산시도 주민세를 마을세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읍면동으로 다 나눠줘가지고 최대 뭐 6,800만 원 정도씩을 네. 다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게 전국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노력들도 시가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예산 못지않게 역량 개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계속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지원센터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 단위에서도 그 추진단이 있어가지고 전문 인력들이 각 마을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 부산은 마을 지원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통합되면서 지금은 사실 실질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저도 뭐 시의회를 만나서 이런 좀 얘기들을 좀 드리고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뭐 마을의 역량 개발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결국 그게 경쟁력이고 그게 주민자치 역량이고 그게 잘 되면 지방자치가 잘 됩니다. 네. 네. 많은 인재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계속 제가 뒤처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좀 어쨌든 좀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늘 아쉬워서 너무 아쉬워서 좀 부산시가 안 되면 시의회라도 좀 적극 좀 나서주기를 뒤처지는 걸 보충해야지 또 더 나아지니까요. 뒤처지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